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렉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SP114번 중국 컴퓨터 정크 속에 기거하고 있는 하이퍼 에이전트이자 누군가의 따분함을 구하러 온 히어로 4S 그리드맨 속 주인공 그리드맨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과거 특촬물로 방영했던 전광초인 그리드맨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작품이자 방영 당시부터 종방되기 전까지 수많은 오마주를 보여주어 다양한 매체를 접했던 팬들에게 색다른 재미 요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4S 그리드맨 마지막 화에서는 전광초인 그리드맨의 옛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엔딩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드맨이라는 캐릭터성을 다시금 재조명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그리드맨을 살펴보기 전에 옵션 파츠가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기 중학생 중 한 명이었죠. 사무라이 칼리버가 이제 액세스 코드 그리드맨 칼리버라고 외치게 되면서 정크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그리드맨의 무장으로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게 된다면 도색 상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깔끔하게 나온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검신 자체가 금색이다 보니까 굉장히 화려한 느낌도 보여지고 있고요.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고 있는 이 앞면 부분에 이 도끼 날 부분까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드맨 칼리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자형 검신이 있기도 하고 추가로 들어가 있는 액션 포징용 칼날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칼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교체를 해줄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리드맨 칼리버 앞부분에 있는 이 장신구를 위쪽으로 해서 벗겨주고요. 그리고 검신 자체도 위쪽으로 올려서 쉽게 분리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액션용 포징 칼로 갈아 끼워주고서 앞부분을 장착시켜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액션 포징용 칼날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도를 잡을 때 이런 식으로 구도가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무장용 손을 쉽게 쥘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따로 분할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쥐어줄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달리 부속되어 있는 옵션 파츠는 역시 손 파츠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시 쥐손 파츠는 한 세트씩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편손도 한 세트씩, 그리고 이제 현재 장착 중에 있는 주먹선도 한 세트씩 부속이 되어서 총 3가지의 손 파츠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 제품이라면 항상 들어가 있는 이 전용 스탠드와 그리고 파츠 분실용을 막기 위해서 지퍼백도 하나씩 부속이 됩니다. 자, 그럼 그리드맨의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얼굴부터 살펴보게 되면 그리드맨의 느낌을 굉장히 잘 살려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측면에서 봤을 때가 정말 멋있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탈릭적인 느낌, 살짝 기계적이라고 해야 되죠. 기존의 그리드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 샤프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없어요. 전광초인 그리드맨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순둥순둥해 보이는데 이쪽 4S 그리드맨의 그리드맨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가 굉장히 샤프해지면서도 훨씬 더 현대적으로 변경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피그마의 독자적인 해석이라고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커진 어깨 장갑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샤프하게 조형되어 있는 팔들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 팔목 장갑을 보게 되면은 프라이멀 액셉터가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좀 뭐랄까요? 이렇게 그리드 빔을 날려야 될 것만 같은 그 느낌이 확 하고 들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가슴 장갑을 보게 되면은 이쪽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기존의 그리드맨의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라면 좋을까요? 삼각형이지만 삼각형 같지 않은 그런 심볼 마크가 있는 것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옛날 진짜 그 전광초인 그리드맨 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과 붉은색, 검은색, 은색으로 하여금 굉장히 깔끔하게 뭐랄까 진짜 현대적인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색채를 보여주고 있어서 등 쪽을 보게 되더라도 정말 그리드맨의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확실히 현대적으로 많이 디자인이 변경되긴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다리로 넘어가게 되면은 와 진짜 이 파여져 있는 이 디테일 부분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먹선을 넣지 않았음에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자, 그리고 정강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은 그나마 조금 덜 변했다라고 느껴지네요. 전광초인 그리드맨에서도 이런 느낌이었죠. 뒤쪽에 있는 이 파란색 컬러만 없다면은 진짜 딱 전광초인 그리드맨의 그때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 뒤쪽 장단지까지 굉장히 빠방한 요 모습 역시 하이퍼 에이전트답습니다. 자, 그리고 발바닥을 보게 되면 정말 좀 익숙한 그런 발바닥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작 내에서 그리드맨이 막 발차기를 하면서 등장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발바닥을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또 잘 구현을 해주긴 했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목 가동부터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목 같은 경우는 좌우로 굉장히 크게 움직여주는 편이고요. 위쪽으로도 많이 올라가고요. 특히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가동 같은 경우는 목 관절 자체가 앞쪽으로 굉장히 크게 뻗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이 아예 그냥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런 가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옆으로 틀어서 본다는 느낌? 예, 이런 식으로 약간 틀어서 본다는 느낌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잡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될 정도기도 합니다. 특히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느낌으로다가 고개를 숙일 때도 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어깨 가동 같은 경우는 내부에 볼관절을 쓰고 있고요. 어깨 자체 축 자체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게끔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볼관절을 쓰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앞으로 쭉 하고 당겨져 나오면서 가슴 쪽에 있는 가동부가 함께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팔 자체가 앞쪽으로 잘 모이게끔 되어 있는 구조로 살펴볼 수 있겠고요. 이런 기믹을 사용해서 이두라던가 팔꿈치 관절을 사용하면은 거의 겨드랑이까지 닿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는 피그마 관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접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팔목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축관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 자유로운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밌는 부분이란다면 팔목 자체가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상체 가동도 살펴봐야겠죠. 상체 가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쪽, 가슴 쪽도 따로 움직이는 폭이 있는데 허리도 함께 움직이는 이중관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크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상체 가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휙휙 돌아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고관절 같은 경우는 많이 빡빡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가동에 제약이 걸리는 이 허벅지 장갑 때문에 옆으로 크게 올라간다는 느낌은 많이 없어요. 자, 일단은 앞쪽으로는 크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옆쪽으로는 역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장갑 때문에 많이 올라간다는 느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은 위쪽에 있는 장갑 자체가 따로 벌어져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가동 자체에 있어서는 많이 그나마 좀 덜 방해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전히 방해하는 것은 똑같지만 말이죠. 그리고 허벅지 같은 경우는 회전 기믹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도 당연히 피그마 관절이기 때문에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위쪽 그리고 뒤쪽으로 정말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만 좌우 가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래도 최대한 맞춰주고자 하는 느낌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 덕분에 이 거대한 몸집에 이 작은 다리로 나름 접지가 된다는 점이 좀 신기하긴 했어요. 자, 그래서 그리드맨 단독적으로 이런 식으로 용자건법 제1초식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뒤쪽에다가 베이스 아무것도 세우지 않았는데도 이 거대한 검을 두 다리로 지탱하고 있다는 점, 이것만으로도 나름 가동성이라든가 접지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SP114번 매 에피소드마다 소름돋는 합체 형태를 보여주어서 우리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던 4S 그리드맨의 주인공 그리드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